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선생님 집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 계약이 점점 더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제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이태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계약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던 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요. 퀄리티가 조금 예전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4단원이에요.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이라는 새로운 단원의 이제 두 번째 단원, 시장 가격의 결정이라는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새로운 단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장의 의미와 종류를 공부하면서요, 시장이 발달한 과정 그리고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물물교환을 하다가 점점 모이게 되고 규모가 커져서 상설시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화폐라는 것이 출현하게 됐던 것들이죠. 여러 가지 화폐의 장단점이 개선되면서 오늘날 화폐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에 했던 것들은 뭐 독점시장, 경쟁시장, 과점시장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그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물건을 우리가 얼마에 사고 파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에 관련된 그 주요 개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와 수요량이라는 개념,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급과 공급량, 그리고 시장 가격이 어떠한 원리로 결정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수요와 공급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도출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요와 수요량이라는 개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요와 수요량. 수요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상품을 땡땡하고자 하는 이응기업인데요. 수요는 그러니까 이거 물건을 실제로 사기 전에,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기 전에 나는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이 상품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면적인, 그렇죠. 이게 뭐냐, 여기 들어갈 말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특정한 가격, 예를 들면 뭐 사과가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일 때 나는 이것을 몇 개까지 사겠다. 2,000원일 때 나는 이 사과를 몇 개까지 사겠다 하는 그런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요. 수요량은 시장에서 이제 뭐 가격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뭐 사과 한 개가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일 때 수요자가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체적인 양, 2,000원일 때 사람들은 3개까지 사려고 하더라, 1,000원일 때는 5개까지 사려고 한다더라 라는 실제적인 그 가격에 맞는 양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죠. 수요량은. 수요는 여러 가지 가격, 여러 가격 수준에서 이 가격일 때 이거 사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면, 수요량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량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따라오세요. 그럼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 법칙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물건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현상을 수요 법칙이라고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오로지 뭐예요? 변수가? 가격입니다.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이 뭐 가격과 수요량이 아닌 나머지 변수, 뭐 소득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뭐 사회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 법칙과 지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수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프에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그 함수에 보면, 여러분들 수학에 fx, f가 함수죠. fx는 y 뭐 이런 함수 봤죠,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함수가 이제 1대1로 매칭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 x가 변하면 y는 어떻게 변한다더라,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세로축 y축에다가 가격, 영어로 price에서 p라고 쓰겠습니다. 세로축에 가격을 놓고 이제 가로축에다가 거래량, 수요량, quantity 영어로, 그래서 거래량 또는 수요량을 이렇게 둔다고 했었을 때, 자, 가격이 뭐 A라는 가격에서 사람들은 A1만큼 물건을 살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A1 지점, A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A1만큼 소비했을 때 느끼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좀 떨어졌어요.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요 법칙에 의하면 조금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품을 사람들이 좀 더 이 정도일 때는, 이만큼을 소비할 때는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지불하겠다라는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무수하게 많은 점들을 우리가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보면 이러한 형태로 곡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비례한다 그러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수요곡선의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수요곡선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굉장히 뭐 간단한 내용인데 선생님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죠. 뒤에 가서 우리가 뭔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간단합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그려진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거래량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함수랑 그림이 좀 다르죠. 자, 이제 다 했어요. 수요량 했으면 수요곡선, 수요법칙 했으면 공급곡선은 반대요. 자, 공급과 공급량을 볼 건데, 자, 공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자, 가격이 어떤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어떤 상품을 땡땡하고자 하는 이유 기획인데, 공급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아까 우리가 수요가, 나는 뭐 사과가 1,000원이면 뭐 2개까지 살려 그래. 그리고 500원이면 뭐 4개까지 살려 그래. 이런 사전적인 욕구가 있었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 시장에서 가격이 500원이야. 그럼 난 최소한 뭐 2개는 팔아야 이익이 남겠다. 시장에서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 나는 4개까지 팔 의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공급이, 사전적인 욕구가 되겠고요.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수준에서는 공급자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판매하겠다라는 그 결정되는 구체적인 양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과 양이라는 거예요. 즉,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오로지 가격이라는 거죠. 뭐 기술 수준, 뭐 석유, 뭐 국제적인 뭐 석유 가격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정한 가격이 정해졌을 때 양이 바뀐다는 거, 가격과 양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급곡선과 공급법칙을 볼게요. 자, 수요법칙 반대죠. 공급법칙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이 비싸질수록 더 많이 팔고 싶겠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공급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곡선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요? 공급량은 아까 수요법칙이랑 다르게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고, 가격이 줄어들면 더 적게 팔려고 하는, 그래서 비례합니다. 그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프라이스, 가격,
퀀티티 양이라고 친다면 가격이 A일 때, 가격이 클 때는 공급자는 이만큼 팔고 싶어요. 이만큼, A-만큼. 근데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B로.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팔아야 될까? 더 적게 팔아야 될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팔고 싶지 않겠죠.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에서 적게 파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그림이 보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공급 법칙이었어요. 뭐 약간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수요 공급 법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 법칙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수요 법칙이었는데 공급 법칙은 반대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과시적인 소비하는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수요량은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지니까 덜 사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건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과시하려고 자기 부를, 그런 현상 때문에 수요 법칙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웃긴 얘기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경기 불황인가 싶어서 막 이제 어떻게 회의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간단해요. 거기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보세요 했더니 사치품 같은 경우 가격을 비싸졌던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해서 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밑에 3, 4번 요거는 지금 저번 PPT가 안 지워졌네요. 자,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펜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기펜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화를 조금 약간 심화적으로 들어볼게요. 물건을 정상적인 재화, 수요 공급 법칙에 영향을 받는 정상적인 재화가 있고 소득에 영향을 받는 열등재라는 게 또 있는데요. 열등재는 그러니까 정상재를 소비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의식주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쌀이라고 합시다. 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먹고 싶어.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쌀이 너무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쌀 대신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라면이라고 해볼게요. 라면. 쌀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라면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제 좀 넉넉해지니까 삶이 좀 풍족해지니까 대신 먹었던 라면을 좀 덜 먹고 싶은 거죠.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제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기펜제라는 건 이제 기펜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발견한 건데, 예전에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 이제 고기 대신에 감자를 먹었어요. 아일랜드 감자. 감자튀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감자가 대표적인 열등제인데 감자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좀 감자가 이제 풍년이 되고 감자의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감자 가격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꼭 필수적인 재화라면 소비량을 늘려야 되는데 감자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소비량이 확 줄어버린 그런 열등제의 예외적인 현상이 나버린 거죠. 이런 거예요. 감자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야되겠지만 소비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 이제 질려버린 거죠. 사람들이 질려서 먹지 않는 이런 것들, 이제 기펜제 같은 게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다 했어요.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데, 자, 우리가 균형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줄다리기 생각해보세요. 줄다리기. 이쪽에서 당기는 힘, 이쪽에서 당기는 힘. 서로 상반되는 힘이 팽팽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일자리 유지하죠. 그쵸? 이게 서로 반대되는 힘이 똑같이 이제 작용할 때 이거를 균형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수요 법칙에 의해서 이런 수요 곡선이 생기잖아요. 그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생기고, 반대로 이런 공급 곡선이 생기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른 두 곡선이 만나는 한 점, 일치하는 점,
별표를 치겠습니다. 요 점에서 이제 이게 두 개 팽팽하게 딱 만나서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지금 선생님 뭐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이런 거죠. 뭐 우리 교실에서 이 볼펜 한 자루를 여러분들이 꼭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볼펜을 파는 선생님 공급자죠.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을 테고 선생님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겠죠. 선생님 뭐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500원 정도 주고 사고 싶은데 저 사람이 1,000원밖에 안 판대요. 그러면 안 사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끼리 경쟁해서. 그러다가 선생님이 팔려고 하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과 맞으면 이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이 변화하면서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에서 우리 교실에서 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을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때 여기를 P스타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친다면 이때 거래량을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시장에서.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시장은 저절로 자유롭게 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 볼펜 한 자루 여러분들이 500원에 사고 싶은데 선생님이 1,000원을 부르면 안 팔리겠죠, 그쵸? 거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이걸 꼭 반드시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사야 되겠어요. 경쟁을 하다 보면 시장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서로 눈치를 보다 보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볼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저절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시장 처음에는 딱 그 가격이 결정되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딱 가운데 가격을 찾아가는 거. 이게 시장의 불균형이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장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초과 수요라는 거, 초과 넘어갔다는 얘기죠. 수요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수요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딱 적정한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일까 낮을 때일까요? 수요가 많아졌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실제로 팔리는 가격이 쌀 때, 가격이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의 실제 가격이 적절한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 자, 물건을 팔려고 하는 양은 적은데 살려고 하는 양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끼리 서로 살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자,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자, 양 가격이라고 했을 때요. 자, 이렇게 수요 곡선 그려지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사전에 선생님과 판매자와 사전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전적인 욕구죠. 이건 공급량,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니까, 욕구니까. 요런데 요 욕구들이 만나서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거래량은 요 정도래요. 요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 이게 막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대요.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면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수량은 이건데 실제 가격이 여기 P1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을 볼게요. 사람들의 이 P1일 때 사람들의 수요는 Q가 아니라 Q1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곡선을 보면 공급곡선은 P1일 때는 Q2가 된단 말이에요. 수요는 Q1만큼인데 공급은 Q2만큼이에요. 지금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긴 거죠. 이렇게 요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 자, 초과 수요를 봤으니까 이제 초과 공급을 봐야 되겠죠. 초과 공급은 뭐냐면, 초과 수요랑 반대요. 상품의 가격이,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이 두 개를 놔뒀을 때 자유롭게 조화되는 균형 가격보다 어떨 때 공급이 왜 많아질까? 그렇죠? 가격보다 높으니까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시장 가격,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싸니까 자꾸 물건을 내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보다 공급자끼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겠죠. 공급자 간에 막 경쟁이 발생해. 물건을 막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초과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초과 공급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수요량, 수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 시장에서는 P 스타 Q 스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예를 들어 물건에 정부에서 이거는 최소한 이만큼만 가격을 받고 팔아라. 최저 가격 최소한 이만큼을 갖고 팔아라 라고 이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불렀어요. P1으로. 이랬을 때 물건 값이 비싸지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신나죠. 그쵸? 그래서 이만큼까지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Q1까지. 근데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울하죠. 그래서 비쌀 때는 그만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 가로축이 양이니까 얼만큼의 양이 남는 거야. 이만큼 Q1 빼기 Q2만큼의 뭐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대로 시장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비싸니까 지금 난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실제로 물건이 안 팔리더라. 자, 어떻게 손해보지 않으려면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라도 팔아야겠다. 가격을 떨어뜨릴 테고요. 가격이 떨어진 걸 소비자는 알죠. 그 순간 소비자는 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네. 그럼 소비량을 좀 늘려야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정이 돼서 가운데로 찾아간다는 게 시장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자, 시장 가격이 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이런 기능 하고 있어요. 시장 가격은 가격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생산자에게는 경제 활동을 조절하도록 안내해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수요를 줄여야 되겠구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 공급을 늘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은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경제 주체들, 우리가 가게, 기업, 정부 이런 주체들이 있었죠. 이 주체들한테 여기 오타가 났는데, 경제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방향을 알려줘서 희소한 자원은 우리가 인간 욕구에 비해서 이제 무한하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소비자는 시장에서 아까 선생님이 연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500원을 1000원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도 500원밖에 내고 살 의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걸 가장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을 삼으로써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사람이 이거 상품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나 이 연필 한 자 삼으로써 만족을 조금 수 없겠지만 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데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싸야 사니까 낮은 비용으로 산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생산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그런 기능을 뭐가 하고 있냐,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저번 시간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빵가게 주인이나 정육점 사장님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기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장에 놔두면 모두 이 합리적인 주체들은 가격에서 나는 더 사야 되겠다, 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에 놔두면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 가격과 거래량이 조정이 된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P, Q. 오늘 많이 그림 그리죠. 수요 곡선, 수요를 디맨드라고 해요. D라고 해요. 자, 공급, 서플라이라고 해서 S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어로 많이 쓰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이 사전에 물건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의 욕구, 공급과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에 의해서 수많은 수요량들이 점점점점들, 그리고 수많은 공급량들이 만나는 특정한 한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요만큼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과 뭐? 여기에서 여기 뺀 거겠죠. 이 가격일 때 거래량은 여기와 여기잖아요. 그렇죠? 초과 뭐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야?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비쌀 때는 뭐가 많은 거야? 공급이 많은 거야? 수요가 많은 거야? 그렇죠. 공급이 많은 거니까 초과 공급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게 자연스럽게 놔둬도 조정이 된다더라. 공급자는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놔두면 조정이 된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시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시장주의자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놔둬라.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P2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시장 가격보다 이만큼을 더 받고 팔게, 가격에 하한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하한선, 마지노선. 이 밑으로는 팔지 마 라는 거. 하한선. 이건 예를 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쌀 같은 경우, 뭐 쌀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 시장의 가격에 놓고 균형 가격으로 이제 팔게 하다 보면 너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에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그 농부나 그 사람들도 이제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아무도 안 짓게 돼. 그러면 식량 결국에는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받게 시장 가격을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약간의 자유 시장주의자들에 의해서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뭐 이렇게 빗금친 부분 같이.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시장의 비효율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그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 수요 법칙은 뭐고 공급 법칙은 뭐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 균형 가격보다 많거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이 된다. 근데 이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은 시장에 가만히 놔뒀을 때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이제 모양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막 변해요. 시장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명언 하나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더 more를 이용한 그런 문법이 되겠네요. The more you find out about the world, the more opportunities there are to laugh at it. 자, 영어로. 자,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면 할수록 더 웃을 일이 많아진다. 자, 우리가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다 머릿속으로 아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그 원리를 파악해 보면서 아까 뭐 시장의 신호등 역할이나 우리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좀 지나가는 일들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눈여겨보지 말고 저 원리는 무엇일지 한번 잘 탐구해보고 그런 게 여러분들의 뭐 생활에 나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 그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한 내용들 노트에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궁금한 내용도 있으면 그 위드랑이라든지 그 질문방에 많이 질문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